나 VIP 라운지 가야 해. 당장 문 열어줘. 명령하듯이 내뱉는 말투였습니다. 존댓말도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VIP 라운지는 스위트룸에 투숙하신 손님과 최상위 등급 회원님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장미라야, 장미라. 이 호텔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쓰는데 당장 무릎 꿇어. 화가 난 고객을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오해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로비가 또다시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가 회장?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천유호텔 로비는 오늘도 분주했습니다. 큰 유리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나하연은 올해 30살입니다. 천유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하연은 손님들을 대할 때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그녀의 책상 위는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펜 한 자루도 제자리에 놓여 있고 서류는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천유호텔입니다. 하연이 오늘도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체크인을 도와드리고 객실 열쇠를 정중히 건네드립니다. 손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 하연은 작은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이 로비를 감돌았습니다. 도성호 운영이사가 로비를 계속 서성거렸습니다. 도성호는 올해 42살로 호텔에서 오래 근무한 간부입니다. 보통 때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 그가 오늘따라 로비를 왔다 갔다 하며 직원들을 예리한 눈빛으로 훑어봤습니다. 하연은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가끔씩 도성호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등 뒤로 무언가가 따끔하게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연 씨, 도성호 이사가 다가왔습니다. 하연은 재빨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사님. 하연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VIP 손님이 오십니다. 실수는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도성호 이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규정대로 정확하게 모시겠습니다. 하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성호 이사는 하연을 한참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하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중요한 손님은 늘 오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습니다. 퇴근까지 2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하연은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예약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연은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고선우였습니다. 고선우는 올해 36살입니다. 하연보다 6살 위입니다. 하연은 2달 전 친구 소개로 선우를 만났습니다. 선우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키에 단정한 인상을 가진 그는 하연을 대할 때마다 편안한 미소를 보여줬습니다. 하연은 선우가 회사원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연도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즐거웠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저녁 시간 되세요? 하연은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피곤한 하루였지만 선우를 만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연은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7시에 끝나요.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 순간 하연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자 도성호 이사가 멀찍이 서 하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성호 이사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묘한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하연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의 45층 넓은 회장실 창문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은 크고 깔끔했습니다. 벽면에는 그룹의 성장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윤희 회장은 올해 68살입니다. 천유호텔을 포함한 대규모 기업 집단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짧게 자른 흰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는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윤희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 보고 드립니다.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잠깐. 윤희 회장이 손을 들어 비서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천유호텔 로비에서 일하는 직원 있지? 나하연이라고. 윤희 회장이 비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나하연이요? 비서가 약간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 직원의 근무 평가서를 가져와. 그동안 받은 손님 칭찬이나 불만 내용도 전부 다. 윤희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왜 갑자기 로비 직원을 확인하시는지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 회장은 보통 현장 직원 개개인을 직접 챙기지 않았습니다. 부서장과 임원들에게 맡기는 편이었습니다. 윤희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우가 여자를 소개한 건 처음이야. 평생 처음이라고. 비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선우는 윤희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는 늘 일에만 집중했고 사생활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선우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소개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싶어. 어떤 사람인지, 일은 어떻게 하는지. 윤희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비서가 공손히 대답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윤희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천유호텔 건물이 보였습니다. 회장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무언가를 지켜보려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5시 20분. 주말 저녁이라 그런지 호텔 로비는 점점 더 북적거렸습니다. 체크인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나하연은 프런트 데스크 앞에서 쉴 틈 없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약을 확인하고 방 열쇠를 건네주고 식당 위치를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연 씨, 물 좀 마셔요. 얼굴이 창백해요. 옆자리 동료 은지가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유난히 손님이 많네요. 하연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가 봐요. 조금만 더 버텨요. 퇴근까지 1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은지가 힘내라는 듯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의 자동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앞에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주렁주렁 걸려 있었고 손에는 몇백만 원은 좋게 나가 보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선글라스를 낀 그녀는 마치 영화배우처럼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두세 명의 사람들이 커다란 쇼핑백과 짐을 잔뜩 들고 따라왔습니다. 어머, 저분 누구예요? 연예인인가?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글쎄요. 처음 보는 분 같은데. 하연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런 분은 보통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자가 프런트 데스크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높은 구두, 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을 때마다 쩡쩡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천유 호텔입니다. 하연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여자는 선글라스를 벗지도 않은 채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나 VIP 라운지 가야 해. 당장 문 열어줘. 명령하듯이 내뱉는 말투였습니다. 존댓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연은 속으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VIP 라운지는 스위트룸에 투숙하신 손님과 최상위 등급 회원님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님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말은 또박또박 정확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안 된다는 거야?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하연은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이런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규정을 설명하면 대부분은 이해해 주십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층 카페 라운지는 모든 손님께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하연이 최대한 친절하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카페라고? 여자가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장미라야. 장미라. 이 호텔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쓰는데,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데. 장미라라는 이름의 여자가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로비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체크인하던 손님들도, 소파에 앉아 있던 사람들도, 지나가던 직원들도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봤습니다. 하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하연은 호텔 직원 교육 때 배운 대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조금만 조용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손님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연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장미라가 대리석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큰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은지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줄 서 있던 아이 하나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감히 손님한테? 당신이 나한테 명령을 해? 장미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목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정은 꼭 지켜야 합니다. 모든 손님께 공평하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공평? 공평해? 내가 얼마짜리 손님인데 너 같은 호텔 직원이 감히 나한테. 장미라가 더 큰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도성우 운영이사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장미라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불편을 겪으십니까? 제가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성우 이사가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도이사, 당신 여기 운영이사 맞죠? 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손님한테 안 된다. 규정이다. 이런 말을 하게요? 장미라가 하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도성우 이사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하연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연 씨, 비켜요. 지금 당장. 이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도성우 이사가 하연의 귀에 바짝 붙어서 속삭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만 눈 감아. 그럼 정규직 전환 내가 추천해 줄게. 알지? 너 계약직이잖아. 다음 달이 재계약 달이고. 도성우 이사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그건 하연이 3년 동안 간절히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직입니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일합니다. 아프면 쉬기도 어렵습니다. 보너스도 정규직보다 적습니다. 하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정규직이 될 수 있어. 안정적인 직장, 걱정 없는 미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릎 꿇으면 다음엔 은지가 무릎 꿇게 돼. 그 다음엔 또 다른 직원이 무릎 꿇게 돼. 규정은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야.
하연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규정을 어길 수 없습니다. 하연이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성우 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후회할 거야. 이사가 이를 갈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미라가 갑자기 카운터 안쪽으로 손을 뻗어 하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뭐, 지금 이 상황에도 안 된다는 거야? 꼴에 호텔 직원 주제의 규정? 무릎 꿇고 사과해. 당장. 장미라가 하연의 어깨를 세게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손톱이 하연의 어깨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연은 휘청거렸습니다.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텼습니다. 꿋꿋이 섰습니다. 손님, 지금 폭행하시는 겁니다. 그만하십시오.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누가 말려야 하는 거 아냐? 근데 저 여자 누구래? 뭔가 무서워 보이는데. 사람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들 지켜만 봤습니다. 도성우 이사가 하연의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래로 힘을 주며 눌렀습니다. 손님이 먼저야. 앉아. 지금 당장. 이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연의 무릎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에서 누르는 힘이 너무 셌습니다. 아니야. 무릎 꿇으면 안 돼. 내가 여기서 무릎 꿇으면. 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찰칵, 찰칵. 여러 명이 휴대폰 카메라로 이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무서워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저 이사가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려? 무릎 꿇으라니까. 장미라의 손이 하연의 어깨를 더 세게 눌렀습니다. 도성우 이사도 하연의 팔을 더 강하게 붙잡고 아래로 힘을 주었습니다. 하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점점 꺾였습니다. 바닥이 가까워졌습니다. 은지가 울먹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하연 언니, 그냥 사과해요. 이러다 다쳐요. 하지만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너무 아팠습니다. 팔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규정을 지켜야 해. 내가 무릎 꿇으면 다음엔 다른 직원이 무릎 꿇게 돼. 그러면 안 돼. 하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만.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동작이 멈췄습니다. 장미라도, 도성우 이사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돌아봤습니다. 입구 쪽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짧게 자른 흰 머리,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 그녀의 뒤로 보안팀 직원 서너 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장미라가 하연의 어깨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도성우 이사도 하연의 팔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하연은 비틀거리며 겨우 몸을 가누었습니다. 은지가 얼른 달려와 하연을 부축했습니다. 그 여자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다가왔습니다. 구두 굽소리만이 조용한 로비에 쩡쩡 울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도성호 이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직원을 손으로 누르는 관리자. 이 호텔에서 처음 보는군.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온 로비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연은 그 여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도성우 이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객 응대 중입니다. 내부 문제이니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게 내부냐 외부냐 나눈다고 면죄부가 되나? 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장미라가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참견 말고 비켜요. 모르는 사람이 끼어들지 마세요. 장미라는 아직도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여자는 뒤에 있던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재빨리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몇 번 터치했습니다. 그러자 로비 한쪽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CCTV 화면이었습니다. 방금 전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라가 하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기는 장면. 도성우 이사가 하연의 팔을 붙잡고 아래로 세게 누르는 장면. 하연의 무릎이 점점 꺾이는 장면. 하연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장면. 모든 게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찍은 영상도 함께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힌 영상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가까이서, 누군가는 멀리서 찍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장미라와 도성호 이사가 하연을 폭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로비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장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성호 이사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여자가 보안팀을 향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보안팀, 피해를 입은 직원을 의무실로 모셔드려 지금 당장 가해자 두 분은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대기.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도성우 이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오해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로비가 또다시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가 회장?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연도 놀란 눈으로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은지도 입을 떡 벌렸습니다. 여자는 도성호 이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래, 회장님이다. 단 5글자. 하지만 그 말이 로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천유 호텔의 주인, 대기업 집단의 최고 경영자, 고윤희 회장이었습니다. 하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지가 황급히 하연을 더 꽉 붙잡았습니다. 장미라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장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면 사람을 때려도 되나? 윤희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희 회장은 하연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윤희 회장이 하연의 부서오른 어깨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서서 장미라와 도성우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오늘 일 제대로 정리할 것이다. 윤희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고윤희 회장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체크인을 기다리던 손님들,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들, 멀찍이 서서 지켜보던 직원들까지 모두 조용했습니다. 윤희 회장이 보안팀장을 불렀습니다. 김 팀장. 네, 회장님. 보안팀장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CCTV 원본 파일 전부 백업하고 지금 여기 계신 손님들 중에 영상 찍으신 분들께 협조 요청해. 증거, 자료로 쓸 거야. 윤희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팀장이 고개를 숙이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도성우 이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손님을 응대하려다 보니 윤희 회장이 도성우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직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팔을 눌러서 무릎 꿇게 하는 게 손님 응대인가? 윤희 회장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도성우 이사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희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거기다 직원한테 눈 감으면 정규직 전환시켜주겠다고 뒷속말한 것도 손님 응대였나? 여기 CCTV에는 소리까지 다 녹음돼. 확인해 볼까? 도성우 이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무릎이 꺾이는 듯 휘청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장미라 차례였습니다. 장미라는 여전히 당당한 척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VIP 고객인데 직원이 무시를 해서. 윤희 회장이 장미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규정을 설명하는 게 무시인가요? 직원이 규칙을 지키는 게 잘못인가요? 그게 아니라 저는 많은 돈을 쓰는 고객입니다. 그런데 카페 라운지나 가라고 하니까 장미라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윤희 회장이 손을 들어 장미라의 말을 막았습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사람을 때려도 되나요? 당신 남편 회사가 크다고 직원의 어깨를 붙잡고
무릎 꿇으라고 해도 되나요? 장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희 회장이 비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장미라 씨 남편, 회사 이름이 뭐지? 대응산업입니다. 회장님. 비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대응산업. 우리 계열사랑 협력업체로 거래하는 곳 아닌가? 윤희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설, 자재 납품, 계약이 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장미라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이게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저희 남편 회사가 오랫동안 귀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번 일은 그래서요? 윤희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좋게 넘어가면 장미라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윤희 회장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대응산업과의 계약 전면 재검토해. 거래 조건, 단가, 품질 기준 전부 다시 평가하고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알아봐. 비교 견적 받아. 네, 회장님. 비서가 즉시 메모했습니다. 장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회사가 망합니다. 장미라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망하든 말든 그건 제 알바가 아닙니다. 사람을 때린 대가는 치러야죠. 윤희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장미라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윤희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저한테 무릎 꿇지 마세요.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윤희 회장이 하연을 가리켰습니다. 저 직원한테 사과해야죠. 당신이 때린 건 저 직원이니까. 장미라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 쪽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호텔 대표이사와 여러 임원들이었습니다. 급히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대표이사가 윤희 회장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급히 오시라고 해서 대표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다 로비의 분위기를 파악하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희 회장이 대표이사를 쳐다봤습니다. 대표, 이 호텔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거요? 예, 교육이요? 대표이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직원한테 눈 감으면 정규직 만들어주겠다고 회유하고 손님이 직원을 폭행하는데 관리자가 같이 손을 대는 게 이 호텔 교육 방침이요? 윤희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대표이사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급히 도성우 이사를 쳐다봤습니다. 도이사, 이게 무슨 일이요? 대표이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성우 이사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희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요. 첫째, 도성우 운영이사는 즉시 직무정지. 징계위원회에 회부. 네, 알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둘째, 장미라 씨는 우리 계열 전체 호텔에서 블랙리스트 등록. 앞으로 예약도 출입도 불가. 장미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윤희 회장은
장미라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셋째, 대응산업과의 협력 관계 전면 재평가. 다른 업체들 알아보고 거래 조건 재협상. 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비서가 바로 메모했습니다. 넷째, 피해를 입은 직원을 위한 지원 기준을 새로 만들어요. 의료비, 심리상담, 법률 지원 전부 회사에서 부담. 대표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섯째, 직원들이 폭언, 폭행, 성희롱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요. 24시간 운영하고,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 회장이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호텔에서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누구든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손님이든 관리자든 협력업체든 상관없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 합니다. 윤희 회장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미라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저희 회사 거래 끊으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남편이 저를 죽일 겁니다. 윤희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남의 딸을 때린 대가치고는 싸죠. 당신도 딸이 있으면 알 겁니다. 내 딸이 직장에서 저렇게 당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장미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희 회장이 보안팀에게 지시했습니다. 두 분을 별도 공간으로 안내해요. 경찰 올 때까지 대기시키고. 네, 회장님. 보안팀원들이 장미라와 도성호 이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장미라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희 회장이 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야, 나 하연입니다.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연 씨, 오늘 수고 많았어요. 의무실 가서 치료받아요. 어깨 많이 아프죠? 윤희 회장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규정을 지킨 사람은 당신 하나뿐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알아요. 윤희 회장이 하연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지가 옆에서 하연을 껴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수고했어요. 정말. 은지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하나둘 눈물을 흘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 중 일부도 박수를 쳤습니다. 작은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로비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얘가 잘한 걸까? 규정을 지킨 게 옳은 일이었을까? 하연은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윤희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선우야, 달려온 사람은 고선우였습니다. 하연이 2달째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선우는 로비를 둘러보다가 하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하연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연 씨, 괜찮아요? 선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연은 선우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윤희 회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 하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선우가 윤희 회장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선우가 회장님 아들. 그럼 대기업 3세? 내가 전혀 몰랐어. 윤희 회장이 하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 아이가 당신이 만나는 사람 맞아요. 하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우는 늘 평범한 회사원처럼 행동했습니다. 비싼 옷을 입지도 않았고 비싼 차를 타지도 않았습니다. 늘 겸손하고 따뜻했습니다. 선우가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을 안 했죠. 그게 제 잘못이에요. 선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몰랐어요. 당신이. 하연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저를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싫었어요. 저는 그냥 저 자신으로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선우가 하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윤희 회장이 2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우가 사람을 소개한 건 처음이야. 그래서 궁금했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직접 봤고. 윤희 회장이 하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선우가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하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선우가 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누구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어요. 제가 지킬 겁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연은 그제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 회장이 로비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크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호텔의 최우선 원칙은 직원 존중입니다. 폭력, 모욕, 성희롱, 어떤 형태든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이걸 방조하면 똑같이 처벌합니다. 피해를 입은 직원은 즉시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이 원칙을 어기는 사람은 손님이든 직원이든 협력업체든 자리도 거래도 없습니다. 윤희 회장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더 오래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환호했습니다. 하연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밤 로비는 천천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저녁 호텔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희 회장은 하연을 의무실로 보낸 뒤 호텔 임원들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해 인사팀장, 고객서비스팀장, 법무팀장이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희 회장이 회의실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 보고 받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윤희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사실 관계부터 파악합시다. 윤희 회장이 손을 들어 대표이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하연 직원은 3년 전에 입사했습니다.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매년 재계약을 해왔습니다. 근무 평가는 매번 상위권입니다. 손님 칭찬도 많이 받았고 지각이나 결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계약직이죠? 윤희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정규직 전환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리고 도성호 이사가 계속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보류 요청? 이유가 뭡니까? 윤희 회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명확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좀 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인사팀장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희 회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손님들한테도 칭찬받는 직원을 3년이나 계약직으로 묶어둔 이유가 좀 더 지켜보자. 그게 말이 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희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직원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말 잘 듣게 하려는 거죠. 계약직이면 언제든 잘릴 수 있으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을 수밖에 없으니까. 대표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다고요? 대표가 몰랐다고? 윤희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표이사가 현장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대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표이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희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바로잡을 겁니다. 첫째, 나하연 직원 즉시 정규직 전환. 오늘부터 적용. 네, 알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재빨리 메모했습니다. 둘째, 3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 전부 검토해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 추려내세요. 능력과 근무 태도만 보고 판단하고.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째, 도성호 운영이사 징계 절차 시작하세요. 직원 폭행, 직권 남용, 부당한 회유 시도, 이 세 가지로 징계위원회에 올리고. 법무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해고까지 포함해서 검토하세요. 증거는 충분하니까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됩니다. 윤희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넷째, 장미라 씨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준비하세요. 폭행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네, 알겠습니다. 법무팀장이 메모하며 대답했습니다.
5째, 대응산업과의 거래 조건 전면 재검토. 다른 업체 견적도 받아보고 품질과 가격 비교해서 다시 협상하세요. 구매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대응산업이 갑자기 계약 끊기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업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일정 차질 나지 않게 계획 세우고. 윤희 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보호 시스템 만드세요. 피해 직원 지원 기준, 익명 신고 창구, 24시간 상담 전화, 이 3가지 한 달 안에 완성해서 시행하고. 고객 서비스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은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만큼 쓰세요.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윤희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임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회장님.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한편 의무실에서는 하연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하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어깨에 멍이 들었어요. 냉찜질 해드릴게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옆에서 선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연이 선우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선우는 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당신이 왜 말 안 했는지. 하연이 선우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정말요? 화 안 났어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는 안 나요. 다만 조금 놀랐어요. 당신이 회장님 아들이라는 게. 저는 그냥 저 자신으로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대기업 3세라는 꼬리표 없이요. 선우가 하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하연은 선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아요. 그게 진심이라는 거. 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희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치료는 잘 받고 있어요? 윤희 회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연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앉아 있어요. 아픈데 무리하지 마세요. 윤희 회장이 손으로 하연을 제지했습니다. 윤희 회장이 하연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연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부탁이요? 하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호텔에 고객 경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손님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점검하는 곳이에요. 윤희 회장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위원회에 비상근 위원으로 들어와 줄래요? 현장 직원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윤희 회장이
하연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해도 될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프런트 직원인데. 평범한 직원이라고요? 윤희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아무도 못한 일을 당신이 했어요. 규정을 지킨 일, 협박에도 굴하지 않은 일, 두려움을 이겨낸 일. 그게 리더의 첫걸음이에요. 윤희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진지했습니다. 하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윤희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내일부터 정규직이에요. 인사 발령 나갈 거예요. 윤희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3년 동안 충분히 능력을 증명했어요. 진작 정규직이었어야 했는데 늦어서 미안해요. 윤희 회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불안한 계약직에서 벗어나 안정된 정규직이 되는 것.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 회장이 선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우야, 너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있구나. 선우가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오늘 확신했어요. 하연 씨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세 사람은 의무실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뒤 장미라는 결국 공개 사과문을 냈습니다. 신문과 인터넷에 사과문이 실렸습니다. 그녀의 남편 회사인 대흥산업은 천유그룹과의 거래 규모가 30%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도성우 운영이사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다른 부당한 일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몇몇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호텔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비 한쪽에 직원 보호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규정은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천유호텔 익명 신고 창구가 만들어졌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도 열렸습니다. 피해를 입은 직원을 위한 의료, 법률, 심리 지원 시스템도 완성되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켜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천유호텔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새로운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천유호텔 직원 보호 원칙 1점 폭언, 폭행, 성희롱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2점 피해를 입은 직원은 즉시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3점 익명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 신고자는 보호됩니다. 4점 규정은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안내판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 멈춰 서서 그를 읽었습니다. 손님들도 직원들도 모두 이 원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하연은 프런트 데스크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규직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나하연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천유 호텔입니다. 하연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체크인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연은 한 분 한 분 정성껏 응대했습니다. 그때 젊은 여자 직원 한 명이 옆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 직원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지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신입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저기, 손님, 잠시만요. 규정상 이 쿠폰은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손님에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쿠폰을 못 쓴다고? 인터넷에는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던데? 50대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쿠폰은 평일에만 사용 가능하고 오늘은 주말이라서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럼 내가 처음부터 확인을 제대로 하지 그랬어. 아니, 회사에서 제대로 안내를 하든가. 남자 손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하연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손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남자 손님이 하연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 직원의 선임자입니다. 손님, 이 직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이 쿠폰은 평일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하연이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쿠폰 쓰려고 여기 온 건데. 남자 손님이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의 불편을 이해합니다. 다만 규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사용 가능한 할인 혜택이 있는데 그걸로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하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남자 손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할인되는데요? 이 쿠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가 확인해서 최대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자 손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그걸로 하죠.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연이 공손하게 인사하고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자리를 떠난 뒤 지우가 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연이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지우 씨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규정을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하지만 손님이 화내셨잖아요. 손님이 화낸 건 규정 때문이지 지우 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규정을 지켜야 해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하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 불러요. 제가 도와줄게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천유호텔에서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선배 직원들이 후배 직원들을 보호했습니다. 부당한 일이 생기면 함께 대응했습니다. 누구도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하연은 고객경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호텔 임원들, 각 부서 팀장들, 그리고 하연처럼 현장 직원 대표로 참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윤희 회장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번 달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고객 서비스 팀장이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고객 만족도가 8% 상승했습니다. 특히 직원 응대 만족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좋은 결과네요. 이유가 뭘까요? 윤희 회장이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더 자신감 있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규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손님들께도 당당하게 대응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례한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윤희 회장이 하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하연 씨,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어떤가요? 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회장님.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목소리를 높이면 일단 사과부터 하고 봤어요. 규정을 지키는 게 맞는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연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윤희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은 규정을 지키는 게 옳다는 걸 알아요. 회사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걸 믿으니까 자신 있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손님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규칙이 명확하니까 오히려 신뢰가 생기는 거죠. 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규칙이 명확하면 신뢰가 생긴다. 맞는 말입니다. 윤희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윤희 회장이 하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하연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회장님. 하연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일하는 게? 윤희 회장이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일이 즐거워요. 예전에는 출근할 때마다 긴장했는데 이제는 기대가 돼요. 하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선우랑은 잘 지내고 있고요? 윤희 회장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하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우 엄마 입장에서 물어볼게요. 우리 아들, 괜찮은가요? 윤희 회장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다행이다. 선우가 당신 만나고 많이 밝아졌어요. 고마워요. 윤희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윤희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연 씨, 그날 일 기억해요? 로비에서 있었던 일. 물론 기억합니다. 하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어요. 당신이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규정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윤희 회장이 하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연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려웠을 텐데, 불안했을 텐데도 버텼잖아요. 그게 용기예요. 윤희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 회사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윤희 회장이 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하연은 선우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연이 호텔 앞에 나가자 선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하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선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지만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땠어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우리 호텔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하연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선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과 다른 분들이 함께 만든 거예요. 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당신이었어요. 그날 당신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선우가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연이 선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갔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질녘이었습니다. 며칠 뒤 호텔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예전에 호텔에서 일했다가 그만뒀던 직원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해 그만뒀고, 다른 한 명은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팀장이 두 사람을 호텔 곳곳에 안내했습니다. 직원 휴게실에는 새로운 소파와 안마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 식당은 메뉴가 다양해졌고 맛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밝았고 더 당당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한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죠? 우리도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바뀔 줄은 몰랐거든요. 팀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직원은 결국 다시 호텔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천유 호텔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규정은 이제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사람, 나하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재미있는 사연 들고 오겠습니다.